그 많던 박의 남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있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청와대와 당시 새누리당에는 친박, 진박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던 친박들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4kg 한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좀 덜 됐어요.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준비하고 계십니다. 좀 힘들어하시는 분. 가수 김광진 씨의 주옥 같은 노래 편지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그런데요.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서 그를 보좌하고 그의 힘이 되어줬던 남자들의 얘기를 할 때도 이 가사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꽂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박의 남자들의 근황이요. 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서는 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년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세상에요. 박 측이 현재 증인에 좀 출석을 해서 이 대리인단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도 수차례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최순실 씨에게는 그동안 전 비서관으로 또 정치인 박근혜 정치인 보조할 때도 그동안 3억 7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들의 모습을 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박의 복심, 박의 남자 대표주자였죠. 그런데 요즘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탈북 작가 만나면서 이제 발굴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되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후속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나도 최순실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고 본인의 입장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낸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만 안봉근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두 사람이 숨은 것도 있지만 오기도 뭐했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만약 진술을 하다 보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묵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나타났다가는 또 주목받으면 검찰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정현 대표는 지역구나 뭐 이런 데 지금 가 있다 그러고 또 김재원 지금 후보죠. 김재원 후보 도와주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전면 등장했을 때 정말 장지진다 얘기했는 것도 문제가 될 뿐더러 지역구 내지 이제 지역에서 두물불출하는 상황이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영치금 넣어줄 수 있는데 영치금 넣으러 돌아오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검찰에 불려갈 때나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나 또 검찰에서 법원으로 갈 때나 그들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래도 친박이라 불리는 의원들은 뭐 마중을 나간다거나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그들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 뭔가 큰 배신감을 본인들도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동교동계, 뭐 상도동계 이런 그 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민주화라는 큰 대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가택연금 당하고 뭐 탄압을 당해도 그래도 측근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떤 그런 어떤 대의와 정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측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태, 만약에 이제 어떤 앞으로 이걸 옹호해서 예. 어떤 새로운 본인들의 정치적 비전과 미래가 있으면 그 끝까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이 비리와 국정농단 문제로 이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포기하고 여기 예.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3인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의 어떤 이 처신. 이게 지금 이재만 안봉근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는 드러났다가는 이분들도 사법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이제 검찰에서 사실 제가 볼 때 사법 처리 안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좀 협조를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볼 때 아마 두 사람은 쉽사리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나머지 친박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다가는 같이 정치적인 미래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내가 지킨다. 호위무사파. 저희가 이제 이제 영화에 나오는 거 저희가 화면에 좀 갖다 썼습니다. 기사들 옷이에요. 이영선 전 행정관. 불법으로 나는 모르긴 했는데 차명폰 50대 내가 개통했어. 내가 다 하는 거야. 차명폰 52대 내가 다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총회를 독점하는 것 아니냐, 정보를 독점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주실까요? 네, 전혁 전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박 전 대통령과 유영아 변호사는 이만큼 특수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근혜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두 사람이 서로 누나 동생 하는 게 막역한 사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당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누나 불쌍하잖아요. 또 그만큼 깨끗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해요. 라고 하면서 거의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라고 전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대화 내용을 보면요. 예. 어떤 정책적으로 우수해 내지는 예.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어. 어느 지역에 대한 뭐가 있어. 예.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특성을 반영한 보스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불쌍하다. 누나.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 본인이 어떤 그 정치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런 방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했다.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보면은 지금 유영아 변호사의 이런 행적이라든지 언행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겠고 네. 뭔가 정치 논리적 그리고 합리적 이런 선택보다는 내가 개인적인 불호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선택을 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결과를 내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유를 보자면 결국 두 사람은 절대 박 전 대통령한테 노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 노라고 그런 게 한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한테 이제 멀어졌던 사람들 대부분 보면 네. 결국 이제 이인자가 되려고 했거나 또 최태민 씨 이야기를 했거나 그리고 안 되옵니다라고 했거나 네. 이런 사람들은 다 박 전 대통령에도 멀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네. 본인은 뭐 대통령의 좀 복심이라고 하지만 이미 청와대를 나올 때부터 박 전 대통령하고 좀 사이가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을 때 박 전 대통령한테 좀 그 야당과 좀 그래도 원만하게 좀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네. 정무수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건의를 몇 번 했다가 박 전 대통령의 레이저를 맞고 예. 바로 이제 정무수석을 나와서 네. 본인이 결국 이제 여기 동작갑에 그 공천도 못 받고 순천으로 거의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결국은 기사회생에 올라왔거든요. 그 뒤로도 사실은 박 전 대통령 관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복심의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의 그 사람 보는 관은 한 번 배신은 영원한 배신이다. 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나한테 노라고 한 사람은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절대 박 전 대통령 노라고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인생에 정말 큰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싸워줘야 가장 되는 사람이잖아요. 안타까운 부분 같아요. 뭐 어떻게 변호를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변호사는 의뢰인한테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의 그렇죠. 수까지. 검찰 조사, 뭐 탄핵, 모든 어떤 게 최초부터 유영아 변호사가 개입 아닌 개입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예. 다 안다고 봤을 때는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의 어떤 안 좋은 얘기도 해줘야 되는 게 변호사의 어떤 역할인데 네. 한편으로 지금 다 해임된 걸 봤을 때는
유영하 변호사는 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변호사는 유영하밖에 없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막 그게 진짜 맞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까지도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짜기 위해서 나머지 변호를 해임한 게 아니라 본인의 편안한 사람들만 저는 옆에 그렇게 봅니다. 둔다는 그런 해석이신 저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보이고 왜냐하면 변호사는 100명, 1000명 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다른 사람 구해놓고 잘라도 되는데 그렇죠. 구하지도 않은 상태로 자를 수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봤을 때는 뭔가 분노가 생겼고 유영하, 최명성은 젊습니다. 네. 최명성, 유영하 같이 댕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빼고 다 잘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변호사는 어쩌면 의뢰인한테 정말 나쁜 소리만 하는 어떤 변호사인데 너무 좋은 소리만 했지 않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 그 박지훈 변호사의 마지막 그 멘트가 그냥 딱 들어옵니다, 귀에. 네. 새로운 변호사를 구하지도 않고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일단 그리고 다음 얘기 한번 보시면 네. 정치인들입니다. 박의 남자들의 근황을 저희가 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동계 정치파들이죠. 박과의 의리는 못 끊는다 해서 또 2명의 친박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마중도 나왔고 또 끝까지 옆에서 지킨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먹먹하고 윤상현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또 본인이 마중을 나와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남아있는 측근의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보수당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또 신새누리당 합류를 이야기한 조원진 의원까지 사실상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 그리고 앞으로의 인연을 또 한 번 이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진정한 박 전 대통령의 남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제 정계 은퇴를 하실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금 있는 것 같고 최경환 지금 전 경제부총리 지금 국회의원이시죠. 예. 이분은 지금 본인의 재판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어떤 불법 채용과 관련해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윤상현 의원은 최근에 보면 이제는 이분은 또 이제 좀 홍준표 지금 의원 그 후보를 상당히 좀 미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하나의 정치적인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른 분이기 때문에 이미 좀 말을 갈아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누리당에 합류를 해서 지금 그쪽 옛날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태극기 모임에서 비롯된 이제 그 새누리당인데 아마 거기에 나와서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쪽에서 추대를 했고 본인의 승낙만 남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은 이제 사실은 대구 달성에서 친박연대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본다면 어쨌거나 간에 이걸로 그냥 쭉 간다. 가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아마 전략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조원진 의원의 어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당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중민주주의로 가져가는 종북 좌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요, 궁금증이 들었어요. 과연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인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런 그런 멘트를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그 대목일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지키려면 자기 의원 배지를 내던지고 또 뭐 당적을 버리고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의리를 지키겠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의 행보를 걱정하고 자기의 행보에 맞춰서 정치적인 발걸음을 옮기는 친박 남자들만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점이죠. 자기 희생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려고 하든가 아니면 진짜 왜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나는 못 맡고 있었나. 이런 반성의 의미로라도 뭔가 물러나는 이런 태도를 보였더라면
오히려 대중의 호감을 더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오로지 내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한 저런 발언과 저런 정치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친박 여전히 자기들끼리끼리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 절대 피하지 못하는 거죠. 네. 태극기 표심을 등에 업고 또 태극기 전사를 자처했던 김진태 의원의 근황도 궁금한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김진태 의원은 지금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입당을 요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래요? 본인은 이제 지난주부터 태극기 집회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안에 있습니다. 본인을 따르던 사람들이 몇몇은 등을 돌리기도 하고 몇몇은 계속 옆에 남아있기도 하는데 과연 사람들의 이런 변화와 의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 첫 번째 소식입니다.